예,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해서 3주 동안 할 예정이고, 하루 3시간씩입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보니까 이제 그 실시간으로 이렇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날씨도 추운데 공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제 올해 시험 보잖아요. 설세 했으니까, 새해가 됐으니까. 그래서 꼭 유종의미를 거두셨으면 좋겠어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하여튼 이럴 때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지금 오늘 처음 받았어요. 오늘 처음 받아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뭐 저는 그냥 따로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책이 참 이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이 이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하여튼 60% 이상 이렇게 이해가 되셔가지고 1차 시험에 꼭 패스하시고 또 동차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본격법은 문제집 보시면 한 200문제입니다. 200문제인데 그래서 오늘 한 70문제 정도 할 예정이고 다음 주에 140번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00번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시간 동안 70문제 하려고 하면 작년에 보니까 다 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많더라고요. 많아서 학생들이 좀 이해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중요한 것들 위주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중간에 패스하는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꼭 그 기억에 놓으셨다가 풀어보시기 바라고 혹시 이해 안 되시거나 그러시면 우리 그 질문방에 질문 올려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판서는 많이 못하고요. 주로 이제 말로 많이 할 예정이고, 판서는 이제 중요한 것들만 위주로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처음 페이지가 우리 책자 보시게 되면, 책자 페이지가 틀리니까, 60페이지입니다. 처음에 이제 보험용어 쪽에 1번 보험의 분류, 상법 제4편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항상 여러분들, 우리 그 객관시험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도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맞는 것, 제일 틀린 것, 이게 답이다. 라고 대법원 판례까지 있으니까, 조금 뭐 틀린 거라든지, 어떤 게 더 틀렸느냐, 제일 많이 틀린 걸 찾아내야 되는 것이고, 맞는 것도 제일 맞는 거를 고르는 게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이제 보다 보면 과거 기출문제인데 저도 여러 번 봤어요. 답이 없어요, 답이. 그 어떻게 답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강의 시간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세세한 것 때문에 출제자가 이제 의도가 약간 자기는 여기 이제 답이다라고 한 것 같은데 명확하게 따지면 답이 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런 식으로 객관식 시험은 출제자 의도 파악을 좀 해야 되니까,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 올려야 되는 것이죠. 틀린 거. 맞는 거 틀린 거 먼저 딱 집어넣고, 문제 골라주시기 바라고요. 그동안에 공부하셨던 거 다 위주로 해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게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오늘 이해가 되는 분은 공부가 좀 되신 분이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한번 더 이제 공부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마지막 요약특강 있긴 하긴 합니다만은 요약특강만 가지고 오늘 문제가 이해가 어느 정도 안 되면 한번 기본 강의를 들어보든지 책자를 한번 다시 보셔야 됩니다. 네. 먼저 보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1번은 여러분들 우리 상법 제4편이 638조부터 739조까지 102개 조문입니다. 102개 조문 가지고 여러분들 보험계약법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판례도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소대에도 말씀드렸지만 판례가 중요하다. 오늘도 보면 사실 이제 판례 특강을 한 다음에 했으면 더 좋았을 뻔하기도 했지만 판례 특강 하기 전에 하다 보니까 올해 작년도 판례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 안 들어가 있고 재작년 판례까지 들어있는데 이제 판례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판례를 공부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서 이제 3월 달에 있을 판례 특강이 중요하구나 이런 것도 좀 느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반 상법 제4편의 규정은 우리가 보험계약법은 영리보험이다라고 얘기했죠. 지난번에 영리보험이고, 그러니까 민영보험입니다. 민영보험. 이건 써야 되겠다. 이거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102개 조문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1번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들은 (664조) 상호보험 공제 준용한다, 그런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상법 제4편 보험편은 민영보험입니다. 민영보험의 반대말은 국영보험이죠. 국영보험은 아니겠죠. 국영보험은 주로 뭐예요? 산재 같은 거 이런 것들입니다. 요거는 해당 없습니다. 민영보험입니다. 그럼 민영보험 같으면 영리를 추구하겠죠. 영리목적의 보험이다. 수업 시간에 다 했고 여러분들 요약집에도 아마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으니까 편사하시는 것보다는 들으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영리목적만 들어가 있느냐, 영리목적이 아닌 것도 들어있어요. 요게 상호보험이나 공제 같은 경우입니다. 상호보험. 그래서 크게 우리 보험계약법 상법 제4편 보험편은 민영보험이면서 영리목적의 보험이고 비영리목적의 보험도 포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영보험이다 그러면 틀린 거죠. 산재보험이다 틀린 겁니다. 그러면 영리보험 일반은 물론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호보험과 공제에서 준용한다. 그럼 이 말은 맞는 거죠. 2번 판례에 따르면 해상적하보험의 약관에 있어서, 해상적하보험은 영국 해상보험법 MIA가 중고조항이다라고 전에 수업시간 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 중고법이라고 하는 게 약관 보시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 거기까지 안 하셨겠지만 약관 뒤에 보면 항상 중고법이 나와요.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리 같은 게 우리나라니까 우리나라 법령에 따릅니다. 그래서 대부분 대한민국 법령이 중고법인데, 해상적하보험만 유일하게 영국 해상보험법의 모법이거든요. 중고조항이 있어요. 영국 해상보험법이. 그래서 여러분 전에 수업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세월호처럼 인천에서 제주도, 인천에서 일본, 인천에서 미국 이러면 국제거래니까 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국내관에 있어서도 영국 해상보험법을 따른 중고법을 해도 문제 없다라는 대법원 판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하나 여러분들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보험계약의 성립이라든지 또는 보험료 납입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법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영국 법을 따르지만 보험 계약 관련된 것들은 우리나라 법을 따른다. 이거 하나 머릿속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보시게 되면 판례에 따르면 해상적하보험 약관에 영국법 중고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이것이 보험계약의 보험 목적물 등 보험계약 성립 여부에 관한 사항까지 적용을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아까 말씀드린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험계약 성립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법을 따른다. 보험계약이라든지 보험료 납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2번도 맞는 지문이 되겠어요. 3번 지문 2014년
이거는 한번 이것도 써봐야 되겠다. (662조가) 이제 소멸시효에 관련된 것인데, (2015년) 원래 (14년) 이게 왜 이러냐? 2014년 3월 10일 날 상법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됐는데 부칙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년 이후에 이 법정은 효력을 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 2조 4항에 두 번째 부칙 2조 4항 이것도 알 필요 없어요. 사항에 소급 적용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 2015년 3월 12일부터 적용된다. 이것도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실무할 때는 중요하겠죠. 2015년 3월 12일 이후 계약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2년에서. 소멸시효가 3년 늘어나면 계약자한테 유리한 거죠. 유리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소급 적용에 대한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요. 여기 이제 시험이 나와요. 지금 저 조문이 그겁니다. (15년) 계약이라고 할까? (15년) 계약이 하나 있고 16년 계약이 있다 치자고요. 그럼 2015년 3월 12일부터 3년 늘어났으니까 15년 하면 이것도 매도를 잘못해 14년도로 합시다. 14년도 계약, 이거는 16년도 계약. 16년도 계약은 소멸시효가 2년짜리 계약이죠. 16년 계약은 15년 3월 12일 이후 계약이니까 3년짜리 계약입니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앞으로 16년 이후에 사고 났을 거 아니에요? 보험사고 발생되면 소멸시효가 3년이 될 거고, 14년 계약은 그러면 어차피 15년 3월 10일 이전 계약일 거니까 얘는 무조건 2년 계약이 될 텐데, 부칙 2조 사항이 뭐가 있냐면, 이때가 2015년 3월 12일이라고 하면 요 이전에 사고가 났으면 요거 말고 16년 계약은 무조건 3년이에요. 근데 2015년 3월 10일 이전 계약인 요 2014년 계약은 원래는 2년짜리 계약인데 이 15년 3월 10일 이전에 사고가 났으면 2년, 15년 3월 10일 이후에 사고가 났으면 이것도 3년으로 적용한다라는 게 이 부칙 2조 사항에 대한 규정이고, 요게 이 지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 잘 몰라서 15년 3월 10일 이전 계약인데도 아까 말한 대로 2015년 3월 10일 이전 계약은 2년이었으니까 그 이후에 사고 났다 하더라도 계약으로 해서 2년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손해상사를 또 가끔 봤어요. 요게 이제 3번에 대한 답입니다. 문제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4년 개정된 상법 제4편의 규정은 이게 662조거든요. 법률 불소급, 원래 법률은 소급 안 하거든요.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법 개정 전에 체결된 보험 계약에는 전혀 구속력이 없다. 요 이전의 계약에, 요 계약에는 적용이 전혀 없다. 불소급할 수 없다. 3년이라고 할 수 없다. 2년 들어야 된다. 원래 원칙은 맞는 거죠. 법률 원칙은. 하지만 상법의 부칙 2조 사항에 요 법률 불소급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이거는 3년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요게 틀린 지문으로 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잘 모르는
손해상들도 가끔 봤어요. 4번 가계보험과 기업보험의 구분은 663조. 663조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죠. 약관이 상법에 위배되면 약관 무효입니다. 또 기업보험과 개인과의 충돌이 있을 경우는 개인 우선합니다. 약자 보험이다. 그 조항이 4번에 있습니다. 가계보험과 기업보험의 구분은 상법 663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적용 여부와 관련한 실익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두 보험이 충돌한다면 가계보험을 우선하겠죠.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고, 그래서 이번에는 3번이 틀린 책이 되겠어요. 다음 2번입니다. 보험계약 당사자로 가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상법과 대법원 판례의 태도가 아닌 것은, 이것도 틀린 거 얘기하는 거예요. 틀린 거. 보험증권 작성지, 보험증권 할 때 다시 얘기할게요. 목사, 금요, 기무개표 현작, 외워두시라고 얘기했어요. 작성지 얘기하면서 가끔 작성자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오타 나가지고. 작성지입니다. 보험증권의 작성지는 상법 663조의 손해보험증권의 기재사항이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증권의 작성지. 목사, 금요, 기무, 개피, 연작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걸 외워놔야 문제 지문을 선택할 수 있어요. 나중에 보험증권 할 때 얘기할게요. 2번 10년 무사고 자동차 보험의 피보험자의 경우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고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납입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유상이고 무상 아니잖아요. 보험료 상급의 원칙. 항상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먼저 선납하지 않으면 보험금은 안 줘요. 그 보험료 상급의 원칙이라고 해요. 땅 파서 장사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유상입니다. 무상 없습니다. 공짜로 안 해줍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절대 안 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양쪽의 의무가 있다라고 해서 쌍방의 의무, 그래서 쌍무라고 합니다. 쌍무계약. 그래서, 여기 10년 무사고 자동차 피보험자의 경우에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대가가 전혀 없으므로 쌍무계약, 그냥 보험금을 못 받았으니까.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 1년 지나면 소멸돼 버리잖아요. 보험료는 냈어. 근데 사고 안 나면 보험금 안 주죠. 그럼 나는 보험료를 냈지만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나한테 안 줬어. 그럼 뭐예요? 쌍무가 아닐 것 같네. 그죠? 그래서 대가 전혀 없어. 쌍무계약이 아니라 편무계약으로 봐야 된다. 그럼 이게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이름 맞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 여기 오늘은 코로나 때문에 학생이 없지만 10명이 있다 싶시다. 10명이. 근데 보험은 뭐예요? 약간 사행성도 있다고 그러죠. 만약 1억짜리 보험이다. 보험금이 1억이다. 10명이 보험계약 10명밖에 없다. 그럼 한 사람당 1,000만 원씩 받는 거죠. 보험료. 만약에 사건을 한 건밖에 못 준다고 한다면 한 사람한테 몰아주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누구든지 사고 나면 나는 보험금 1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결국 뭐라고 그래요? 담보라고 해요. 담보. 나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호받고 있어요.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금을 받지만 사고가 나지 않았을 때는 내가 담보받고 있거든. 언제든지 사고가 나면 보험금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그래서 이거는 쌍무계약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게 되겠어요. 그럼 나머지 3번, 4번은 맞겠네요. 화재보험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단 우연성, 사고는 우연성을 같이 하죠. 필요성은 고의지 않습니까? 추정되고, 일단 추정되고, 추정이란 건 뭐예요? 간주 추정 있죠? 간주는 강한 긍정이고, 추정은 약하죠. 언제든지 반증이 있으면 바뀔 수 있죠. 우리 고주의무 같은 경우, 청약서에 있는 거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다른 게 있으면 중요한 사항이 안 될 수 있다는 뜻이죠. 다만 화재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서 발생됐다는 것을
보험자가 입증하면 추정이 번복되겠죠. 이거 판례의 내용입니다. 맞는 내용이죠. 4번 양도담보 설정자. 이거는 여러분들 기억을 더듬어서 자동차를 예를 들면 자동차 소유자가 A예요. 근데 돈을 빌고 싶은데 집도 없고 보험계약 해놓은 약관대출 받을 것도 없고 적금대출 받을 것도 없고 그렇다고 손해사 자격증이 있어서 신용대출 1억까지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밖에 없는 거야. 그 자동차를 담보로 해서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은행에다가 담보해서 자동차 담보로 돈을 빌렸다 칩시다. 그럼 은행에서 돈을 빌려준 다음에 나중에 이 사람이 월 얼마씩 이렇게 갚아야 되는데 안 갚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동차를 이 사람한테 돈 달라고 몇 번 최고했다가 그게 잘 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 자동차를 압류해서 이제 경매에 넘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추심을 해야 되는데 자동차가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바깥으로. 여기 이거 어디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소유자도 이 사람 거고. 그래서 채무권 용의가 굉장히 불편하죠. 은행 입장에서. 그래서 이 자동차를 은행이 소유권을 갖고 이 소유자, 원래 소유자였던 사람이 사용 수익만 하고 그러니까 차 타고 다니는 건 문제 없어요. 다만 소유권만 은행 걸로 되는 거지. 이럴 때 이 소유자, 이 채무자, 자동차 소유자였던 채무자, 이 사람을 양도 담보 설정자라고 하고 은행, 원래 이 사람 채무자 차인데 은행이 자기 걸로 소유권을 돌려놓고 돈을 빌려준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채무하기가 편하겠죠. 자기 자동차 그냥 하면 되니까. 그래서 요거 보고 은행 보고 양도 담보권이라고 합니다. 소유권만 이쪽에 가지고 있을 뿐 사용 수익하는 거는 똑같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죠. 한번 그 내용 머릿속에 두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양도담보 설정자, 여기서 말한 채무자, 자동차 소유자가 목적물, 자동차에 대해서 체결한 이제 화재보험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자동차 보험 계약에 피보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있다는 얘기죠. 피보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용 수익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맞는 지문이 되겠어요. 그래서 2번 편보계약으로 봐야 된다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이제 보험자와 보험 보조자입니다. 간단하게 3개만 할게요. 처음에 보험 대리점, 보험 설계사, 보험 중개사, 계약 체결권, 보험료 수령권, 그 다음에 고지 수령권, 세 개만 볼게요. 대리점은 뭐 본인이 하는 거는 대리인이기 때문에 우리 소송 대리인처럼 변호사처럼 본인하고 대리인은 똑같다고 그랬죠. 본인이 한 거는 대리인이 한 것이다. 대리인이 한 것은 본인이 한 것이다. 다 할 수 있어요. 보험설계사는 계약처결권, 고지수령권 없습니다. 보험료 수령권은 있다고도 볼 수 있고 없다고도 볼 수 있는데 있다고 하면 영수증
거부조건. 중개사는 다 없습니다. 머릿속에 두고 보시기 바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리점 같은 경우는 대리이기 때문에 대리권이 있으니까 본인이 한 거나 대리인이 한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두시기 바랍니다. 1번 옳지 않은 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틀린 거. 보험 목적인 건물에서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변경된 거. 업종 변경되면 통지해야죠. 보험 계약한 이후 같으면 통지해봅니다. 보험 설계사는 뭐 권한이 없다고 그랬어요. 요거만 있다고 그랬어요. 업종 변경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통지를 한 것 같아요. 보험자가 이를 알았다거나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업종 변경 사실을 통지한 것으로 볼 수 없죠. 없어요. 고지수령권이 없어요. 2번 자동차 보면 치약대리점이 대리점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동차 보면 대리점이 계약의 청약을 받으면서 보험료 대납을 약정했어요. 내가 먼저 낼 테니까 나를 줘라 이렇게. 그럼 보험자가 한 거죠. 보험자가 대납 약정을 한 거예요. 이 약정일에 보험계약이 체결됐다 하더라도 보험자가 보험료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아니죠. 볼 수 있죠. 이거는. 이게 틀렸네. 왜? 보험 대리점은 대리인이기 때문에 본인하고 대리인하고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변호사 선임했는데 변호사 소송을 잘못했어. 항소를 안 해버렸네. 근데 내가 한 게 아니라 변호사 제가 안 한 거니까 나는 내가 되게 항소를 안 한 게 아니야. 이렇게 주장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변호사는 대리인이기 때문에 대리권이 있으니까 변호사 한 거랑 내가 똑같은 거죠. 2번은 일단 틀린 거로 답이 되겠고 나머지는 만나봅니다. 3번 보험자의 대리점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자가 체결한 거 똑같아요. 그 보험료 수령권에 기하여 보험계약 1회분 보험료를 받으면서 2, 3회분 보험료에 대해 해당하는 약속을 교부받은 경우 이 약속을 횡령해버렸어요. 누가 횡령한 거예요? 대리점 횡령했으니까 보험자가 횡령과 똑같아요. 보험자가 미치겠네. 맞죠? 보험 설계사는 특정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일 뿐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 체결할 권한도 없고 고지수령권도 없다. 계약 체결 없고 고지수령권 다 없더라. 맞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아까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이것도 틀린 겁니다. 틀린 거. 1번 보험자는 일정한 보험 상품을 특정하여 보험 대리점 대리상의 보험증권 발행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 다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권한을 제한할 수 있죠. 보험회사가. 근데 증권 발행 권한은 없죠. 그래서 이거 처음에 볼 때는 저도 이거 답이 없네? 발행 권한이라고 해서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틀리게 하려고 하나 바꾼 겁니다. 보통 교부 권한으로 많이 하죠. 교부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 맞는 거니까 답이 없어요. 여기서 그렇게 돼요. 여기서는 발행 권한으로 있기 때문에 1번이 틀린 것으로 답인데 좀 문제가 이렇게 약간 좀 지저분한 문제 같아요. 그럼 2번, 3번, 4번은 맞는다는 얘기인데 한번 볼까요? 2번 보험자는 보험 대리점의 권한 제한을 이유로 그러한 제한이 있음을 알지 못한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선의라고 그랬죠. 선의. 아는 사람은 악의. 선의의 보험계약자에 대항할 수 없다. 너는 절대 앞으로 자동차는 팔지 마. 근데 보험계약자한테 가서 자동차 팔지 마라고 그래서 장기 보러 갔더니 나 이번에 자동차 포르쉐 하나 샀는데 이거 좀 해줘. 이 사람은 나는 자동차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근데 일반 계약자가 모르잖아요. 내가 자동차는 못하고 장기만 해야 되는 사람이지. 그 사람이 나한테 자동차를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럼 이 보험회사가 너는 자동차에 권한이 없어. 무권이잖아요. 무권 대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 3자가 그걸 알았다 몰라도 계약자가 몰랐어요. 대항할 수 없다. 이건 표현대리 원칙이라고 그래요. 이거 보고. 지금 맞는 내용이고 보험대리점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대리점은 아니고 특정한 보험점이 설계사예요. 설계사. 중개사는 이제 계약자 쪽이고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보험료 수령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영수증 교부조건으로, 이제 그 교부조건이 딱 있어야지. 수령권이 있으나, 이때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자 계약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교부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뒤에 영수증 교부조건으로 해서 이게 있는 거네. 그래서 맞는 내용이 되겠어요. 엄밀하게 딱 정확하게 따진다 그러면 영수증 교부조건에 뭐 이런 얘기 있어야 되는데 보험료 수령권이 있으나 여기까지 해놓고 뒤에 영수증을 했다고 했으니까 결국 영수증을 교부하게 되면 그때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번 보험중개사는 자신이 중개하는 보험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수령하여 보험료 수령권 없다고 그랬죠. 보험중개사 전달하거나 보험료를 받을 중개사를 상계할 수, 뭐 보험료 받을 수 없는데 뭐 상계를 뭘 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4번은 1번이 상계할 수 없으니까 이게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니까 1번이 답이 되겠어요. 하여튼 우리 객관식 문제 끝까지 봐야 돼. 끝까지.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 대리상의 권한을 모두 고르시오. 이거는 뭐 너무 쉽네요. 그죠? 대리상은 거의 다 할 수 있어요. 다. 보험료 수령, 계약적 보험 증권 교부, 의사표시 수령, 의사표시, 행사, 다 할 수 있어요. 가나다라. 4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이제 보험계약 요소 한번 볼게요. 보험계약 요소. 여기서는 여러분들 뭐 다 이제 아시겠지만 한번 암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계약 기간은 보험계약된 계약 체결 기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보험기간은 담보받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청약 승낙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보험계약 기간이잖아요. 계약이잖아요. 보험계약 기간이 예를 들어 1년이라 칩시다. 그 보험기간은 어떻게 돼요? 90일 면책조항 있죠. 보험을 이때부터 막말로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입했다 하더라도 90일 되는 시점이 뭐 정확하게 날짜 세봐야 되겠지만 뭐 한 대략 4월 1일이라 칩시다. 1월부터 3월까지는 90일 면책기간이 있죠. 이거 뭐 웨이팅 피리어드라고 대기기간. 이때부터 보험처리 받죠. 이때는 보험처리 못 받잖아요. 이거 보고 보험 기간이라고 하죠. 담보받는 기간이니까. 그래서 암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 계약 기간이 보험 기간보다 길죠. 그러나 반대로 승낙전 사고담보 보험 계약은 청약, 승낙할 때 보험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결국은 이게 뭐예요? 보험 계약 기간이죠. 하지만 승낙전, 청약부터 승낙전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담보받죠. 이거 보고 승낙전 사고 담보라고 하죠. 따라서 보험기간은 어때죠? 다 여러분들 교재도 있고 지난번 요약집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암보험하고 반대죠. 승낙전 사고 담보는 보험 기간이 더 길다. 보험 계약 기간보다. 또 소급보험. 청약 해상법에서 주로 많다고 했는데 청약 승낙 일정 시점에 앞쪽으로 소급해서 담보받기를 약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부터 보험기간이지만 보험계약기간은 승낙 이후죠.
이것도 역시 승낙전 사고 담보와 마찬가지로 보험 기간이 더 길다. 이거 머릿속에 두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번 소급보험 계약에서는 보험 기간이 보험 계약 기간보다 장기죠. 맞죠? 2번 승낙전 보호제도라고도 사고담보라고도 해요. 승낙전 사고담보가 적용될 경우 보험 기간이 보험 계약 기간보다 장기. 맞죠? 장래보험이 일종의 암보험 같은 거예요. 장래보험 계약에서는 보험기간과 보험계약기간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그건 사업이 틀린 방이네. 소급보험계약에서는 초회보험료가 납입되기 전에도 청약 이전 사고에 대해서 보상할 책임이 있다. 아까 보험료 선급의 원칙이 있다. 이런 얘기했죠. 물론 옛날에는 약정이 있을 때 가능하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시대가 많이 디지털화돼서 뭐 1800년대 요때 같으면 해상보험 쪽 배가 출항하고 나면 배가 언제 빠지는지 모르거든. 당사자, 계약자와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사고 나서 사실 모를 때, 이럴 때 이제 소급보험을 들었었거든요. 그때는 뭐 약정이 있을 때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다 보험료 선급의 원칙이다. 그래서 요거는 보상할 책임 보험료가 납입되기 전에 있다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6번에 4번입니다. 다음 7번 문제입니다. 좀 진도 빨리 뺄게요. 상법 644조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우리 사고에 대해서는 주관적 우연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뭐 덕약을 타서 매겼다 뭐 그런 얘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주관적 우연성. 또 발생이 가능해야 되고 또 한정성 이런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틀린 거 지금 찾고 있습니다. 틀린 거. 1번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다면 무효죠. 우리 자동차 사고 나서 보험 들어가랑 똑같잖아요. 암 걸려놓고 보험 들어가 똑같습니다. 고혈압 걸린 다음에 보험 들고 고혈압 처리하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계약전 질병, 계약전 사고는 절대 안 된다. 그럼 고지의무 위반하고 관계없다. 전에 말씀드린 기억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소급보험 얘기할 때 얘기한 것처럼 보험계약 체결 당사자는 누구예요? 보험자, 보험계약자 플러스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했다면 그 계약은 유효입니다. 이게 상법 644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보험사고 주체가 시험이 많이 나와요. 만약에 여기에 보험계약 체결의 당사자면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잖아요. 플러스 피보험자인데 보험 수익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보험사고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은 주체에 대한 게 많이 나온다. 그래서 보험 수익자가 들어가면 틀린 거다. 그것만 여러분이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보험계약 이전에 무효로 되지 않으니까 이거 유효죠. 몰랐으니까. 보험계약 이전에 대학병원에서, 그러니까 이게 답이 아니죠. 지금 틀린 거 찾는 거니까. 대학병원 양아지 경직 현상, 아직 경직됐어요. 정밀 진단을 받은 사실, 이건 지금 장애죠.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 체결했어요. 굳이 일단 의무 위반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뇌성마비 장애 판정을 받았어요. 고지 위반에서 동일한 인과관계 있는 거죠.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보험사가 이미 발생된 거에 대해서 보험계약은 무효가 되겠죠. 어차피 장애, 양아지 경직 있는 상태에서 보험회사 얘기하지 않고 보험가입했으니까 이거 고지 의무를 떠나서 계약전 질병이니까 사고 이미 난 거니까 아까 사고 나서 자동차 사고 나서 든 거랑 똑같은 거잖아. 암 걸린 거나. 그래서 무효다. 맞습니다. 보증보험 계약에서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뒤에도 전에 수업 때도 얘기했을 건데 양아지 경직 관련돼서는 장애 쪽이 그때 판례가 있었고 근이양증이라고 있어요. 근이 풀어지는 게 아니라 그 루게리 그 근이 풀어지는 것이고 근이양증 근이 딱딱하게 굳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했다는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외우라고 할 때 양아지 경직 유효. 왜냐면 판례가 장애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처럼 뇌성마비. 그 다음에 근양치 걸린 사람이 사망했어요. 어차피 교수님이 시험 문제 내니까 판례를 뭐 까갖고 내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거는
8년이 바꿀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근양증 관련돼서는 장애가 있었는데 사망했기 때문에 사고 내용이 틀리잖아요. 이거 보험사가 사망이잖아. 그래서 그거는 유효하다라고 해서 그 대법원 판례 기억나실 거예요. 나중에 아마 문제 어디에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외울 때 그렇게 보라. 양아지 경직, 무효, 사망, 근양증 사망, 유효 이렇게 외우라고 지금 말씀드린 거 되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 계약에서 지금 방금 외우라고 한다고 해서 외우지 마세요. 그러니까 장애 있었는데 장애를 가입해서 장애 상품을 가입하면 그건 무효죠. 이미 장애가 이미 발생된 거니까. 하지만 근양증 같은 경우는 장애인데 사망을 가입했거든. 사망은 아니잖아요, 사고가. 그래서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보증보험 계약에서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주계약 전체를 대상으로 판단해야 된다. 여러분들 이제 보증보험 했던 우리 기본 시간에 그 성질 중에 뭐가 있었어요? 부종성이라, 부종성. 주계약에 따라간다. 주계약이 유효면 보조계약도 유효죠. 하지만 무효면 무효입니다. 이것도 보증보험 계약도. 주계약이 만약에 무효면 보증보험도 무효. 주계약이 유효면 보증보험 계약도 유효. 똑같이 따라간다. 그게 부종성이라고 해서 3번 맞는 지문이고 이제 4번이 틀린 모양인데 보증보험 계약 당시에 성립 당시에 주계약인 임대차 계약이 통정 허위 표시로서 효력이 없다고 해도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짜고 임대차 계약 만들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린 거예요. 그럼 이거는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실제 있는 게 아니니까. 타인을 위한 보험의 성격을 갖는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보증보험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그랬죠. 은행을 위한 보험. 피보험자를 보호하는 취지에서 보증보험 계약만은 유효를 해석한다고. 방금 전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부정성이 있다고 그랬죠. 앞에 계약이 통정으로 임대차 계약이 무효면 보증보험 계약도 무효해야 되는 거죠. 유효라고 했으니까 이게 틀렸습니다. 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제 총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 보험계약법 총칙 8번 문제 들어갈게요. 옳은 거 오랜만에 옳은 거 나왔네요. 옳은 거 1번 보험계약은 청약과 승낙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한다고 그랬죠. 이게 계약이라고 그랬어요. 반대말이 뭐예요? 형성권. 그냥 통지하면 되는 거예요. 형성권. 성립하면 여기까지 맞아요. 그때부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렇죠. 승낙 계약 때 계약이 이제 성립되는 거니까. 다른 약정이 없다면 보험자 보상 책임 개시한다. 와, 이거 뭐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객관식 시험 문제는 한참 보다 딴 생각하다 보면 답이 없어요. 이거 맞는 것 같죠? 계약의 성립 요건. 첫 번째, 유효한 청약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프리미엄, 보험료 납입. 항상 아까 얘기했잖아요. 보험료 성급. 땅 파서 장사 안 한다. 얘 뭐가 빠졌어요? 보험료 성급이 빠졌죠. 틀린 거. 이것도 만약에 아주 이제 틀린 거 맞은 거 할 때 제일 틀린 거, 제일 맞은 거 찾게 된다면 전혀 틀린 거가 아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보상 책임이 개시되면 안 되지. 이거 완전 틀렸네, 진짜. 보험료 안 들어왔으니까. 보험료 안 들어왔는데 보험사 보험금 절대 안 줍니다. 2번. 상법에 따르면 보험계약자는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지급하고 그 계약에 부활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우리 부활 계약할 때 여러분들 그때 기억납니까? 여자친구가 헤어져가지고 남자가 밤마다 술 먹고 전화하고 야, 나 못 있겠어. 나는 너랑 다시 만나자 그럴 때 요건이 있다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건 뒤시간에 다시 하기로 하고 그때 이제 청약할 때 오빠 이제 이번에 내가 만나게 되면 나한테 뭐 해줄 거야 했더니 전에하고 똑같이 전에만큼은 그러면 절대 안 만나겠죠. 뭘 더 줘야 되죠. 그때 이제 보험계약을 유치한다고 그러면 약정이자 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약정이자 청구할 수 있다. 부활계약은 요물계약이다.
상법상 보험계약은 불요식 낙성계약입니다. 청약과 승낙만 하면 계약 된 거예요. 근데 아까 보험료 안 들어왔다고 내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 이거. 계약 승리였고. 근데 여기서 하여튼 법에는 요식도 필요 없어요. 요식 필요 없고 낙성계약이.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요식계약이 청약서 다 있고, 그 다음에 보험료 납입해야 되니까 요물계약입니다. 요물계약. 그래서 여기 부활계약은 요물계약이다 이러면 틀린 내용이 되겠죠. 실무상 그러면 이게 맞는 거죠. 3번 계속적 보험거래 관계에 있어서 약관이 보험계약 불리하게 변경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약관이 계약자한테 불리하면 무조건 무효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경우의 계약은 그 계약은 안 되겠죠. 효력이 없죠. 종전계약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판단. 여기 맞는 거네. 계약자 불이익 아까 지워버렸다. 계약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서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불리하게 된 거는 계약자한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전약관에 따라서 되는 거죠. 네 번째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상법에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이라는 표현이 있는 경우에 하나요. 구체적인 당사자 간의 개별적 재산. 우리 개별약정 우선 원칙이 있죠. 그래서 특약이 우선하는 그거는 뭐 약정이 있건 없건 그래서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맞는 거는 3번이 되겠어요. 9번째 문제입니다. 보험계약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아까 상법 663조라고 그랬죠? 가계보험, 개인을 우대하는 거. 그러니까 유리하게 해석하고 보호하고 이런 조항입니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소유자를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맞죠? 663조. 상법은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663조에 규정하고 있잖아요. 이게 틀린 거죠. 해석문을 통해서 틀렸어요. 나머지 다 두 개 다 틀린 모양이네. 3번 개인보험에서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상보험의 경우도 상대적 강리. 아까 뭐라고 했어요? 가계보험, 개인만 이게 적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아까 뭐 민영보험, 뭐 비영리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영보험 이런 거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국영보험이라든지 기업보험 같은 거. 해상보험의 기업보험이기 때문에 상대 강리 인정되지 않습니다. 저것도 인정된다고 했으니까 틀렸고. 보험계약자가 개인이 아닌 기업인 재보험 마찬가지입니다. 상대 강리도 적용 안 됩니다. 가계보험, 개인보험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럼 9번의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옳은 거니까. 다음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상법상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과 관련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머릿속에 두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항공기 기체보험에서 고지의무 위반 시에 계약 해지권 행사 기간을 항공기 기체보험이 기업보험이죠. 행사기 2년으로 규정한 약관조항 2년으로 하게 되면 계약자한테 유리하죠. 3년인 것보다는 2년이면 금방 가니까 시간이. 근데 이거는 조금 문제가 차라리 이걸 4년으로 늘린다고 하든지 만약에 왜냐면 기업보험이니까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무튼 맞기는 해요. 가계보험이 아니고 기업보험이서 그렇지 계약자한테 유리하게 돼 있잖아. 유리하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허용되는 거죠. 자살은 고의사고죠. 여러분 알다시피 고의사고인데 보험계약 체결 시로부터 보험계약 체결하고 2년 후에 자살하게 되면 우리 일반 사망은 보험 주잖아요. 또 하나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하지 않은 게 뭐 조현병 같은 거 이런 것도 입증되면 주잖아요. 그거는 뭐 일반 사망 아니고 일반 재해 사망이나 뭐 상해 사망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살이 고의사고는 맞죠. 근데 아까 이제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하다는 거는 이제 질병을 안 봅니다. 그거는 이제 상해로 보는 거죠.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자살할 의도가 명백하였던 피보험자가 자살한 때에는 보험 효력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해 자살한 때에도
그럼 아까 보험금 지급한다고 했는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생명약관 조항한다고 해서 이게 허용이 안 됩니까? 허용할 수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고의니까 사실 고의는 절대적 면책 사임에도 지금 상해 사망 같은 경우에 그 아까 뭐 자율의사에 기인하지 않은 거 질병으로 보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보험계약하고 2년 지나면 주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험의 어떤 도박화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만약 안 준다라고 바꿔서 얘기해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효한 거죠, 이거는. 세 번째, 단체가 사망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보험자인 15세 미만의 자가 단체별 구성원으로서 의사 능력이 있었다면 사망사고 발생 시점에서 15세를 넘어선 경우에는 당해 보험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였군요. 이거는 이제 강행 규정입니다. 이거 계약자도 유리하죠, 사실. 15세 미만도 가입할 수 있다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원래는 가입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무효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입할 수 있게 하면 계약자도 유리할 것처럼 이런 생각이 되지만 이거는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취지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가입하게 되면 나이 어린 애들 10세, 뭐 9세 이런 애들이 사망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하게 되면 계약자한테 유리할 것 같지만 많이 모랄레저드로 죽을 수 있죠. 그래서 계약자를 보호 측면에서 이거는 강행 규정이라 생명침해 방지 차원에서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건 무조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생명보험 사업, 그러면 이제 사업은 맞는 것 같네. 생명보험 계약자가 보험료의 멸실, 훼손, 증권 작성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하겠다고 막 한다고 취지 약관 조항이면 계약자한테 유리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저기 해상보험 같은 경우 그거 빼고는 나머지 증권은 다 보험회사에서 손 안 받고 해줘요. 우리 상법에는 계약자가 부담한다고 돼 있지만 10번에는 3번이 답이겠습니다. 이상 10분 쉬었다가 3시 한 3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